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운용해주고 있는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매월 말 성과 분석하는 컨텐츠예요. 저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들어온 용돈, 그리고 제가 현금을 증여해서 시드를 만든 다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드머니를 주식으로 운용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14개월이 됐는데요. 오늘은 14개월 동안의 운용 성과를 썰로 풀어보는 날입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종종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에는 글로, 유튜브에는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블로그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주소를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센스 발휘해주세요. 인덱스 펀드는 2023년 6월 말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주고 있는 자녀 펀드의 명칭입니다. 약 14개월이 지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0.6% 수익률을 달성했죠.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적을 국내 지수 시장 수익률과 비교하면 갑자기 훌륭한 성적이 나오면서 자기만족이 되긴 하는데 국장 자체가 너무 성과가 괴랄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것 같네요. 14개월 동안 코스피는 겨우 3%가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장 클래스 진짜 대단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펀드에 대해 설명해보면 운용 스킴은 크게 독특한 건 없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미들 리턴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기에 성장성도 보유한 회사를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죠. 아이들 잘 키우라고 모은 소중한 돈을 홀짝 게임으로 날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로우 리스크를 판단하는 근거는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주가가 비교적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앞으로의 사업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리스크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미들 리턴은 사실 시장 수익률보다 플러스 알파 정도를 추구하는 전략인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는 취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나름 센 상승이 나와도 그게 나름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계속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추세가 실적을 바탕으로 꺾이지 않으면 홀딩,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 또는 이유 없는 폭등이 나오는 경우는 매도하고, 그 시점에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더라도 제가 원했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경우 손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수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봐볼까요? 현대차 사무비를 시작으로 여러 회사를 분산해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의 베타를 낮추기 위해 특정 섹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자동차, 바이오, 조선, IT, 방산 섹터에 골고루 투자해 놓은 상황이죠.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지주사인 SK와 미용 섹터인 원택을 손절매하고 그 돈으로 ST팜을 새로 매수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해볼까요? 먼저 현대차 사무비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약 10만 3천 원인데요. 매수한 지가 450일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때 당시 PER은 우선주 기준으로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저평가였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의 배당도 10% 수준, 그리고 넓어지는 현대차 브랜드의 입지 정도면 하방은 절대적으로 막혀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지속적인 실적 경신, 최근 발표한 최소 1만 원 배당과 자사주 매수 4조 원 등이 주가를 다시 최고가로 밀어올리고 있네요. 배당 수익률이 최소 10%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하고 25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평균 단가는 98,800원 정도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빨리 매수한 감은 있지만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 섹터 빅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허가받은 신약의 폭발적인 매출과 직판에서 나오는 이익의 증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넓혀갈 영토 확장 등은 이 회사의 하방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시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생각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매도 없이 계속 홀딩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비츠로셀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인데 주가는 안 나가는 그런 회사죠. 보유한 지 265일 차입니다. 매수 평균가는 17,255원이고요. 중소형주라서 그런지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방산, 스마트 그리드, 원유 시추 분야 모두 골고루 성장하고 있고 특히 방산 쪽 성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리튬 가격과 탄탄한 실적, 2차 전지 관련 투자가 하방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다른 방산주 다 가는데 얘만 안 갈 수 있겠어요? 언젠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투자 성과도 연말 안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홀딩 예정입니다. 네 번째 회사는 LG이노텍입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인 폴디드 줌을 공급하는 회사죠. 보유기간은 200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는 20만 9천 원 정도예요. 이 회사를 매수한 이유는 너무 빠져버린 주가로 인해 낮아진 PER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신형 아이폰 발표, 신사업인 전장 부품의 성장 등이 하방을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정도면 물릴각오로 사볼만 해서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중이고요. LG이노텍이 신형 아이폰의 폴디드 줌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LG이노텍도 수혜를 입겠죠. 이번 달에 신형 아이폰이 공개될 예정인데 발표 전 팔고 이후 하락돼 재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쭉 홀딩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조선 톱3 플러스 ETF입니다. 슈퍼사이클이 온 조선업계 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워서 ETF를 선택했고요. 보유한 지 110일이 됐습니다.
매수한 타이밍은 아쉽지만 결국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죠. 유례없는 빅사이클이 찾아왔다고 판단되는데요. 고려할 만한 요소는 금리 인하로 인해 하락한 환율과 파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은 조선업계의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름 신경 쓰이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보유한 지 83일 됐는데 지수보다도 못한 퍼포먼스의 리밸런싱 대상 1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HBM이 승인되면 주가가 오르지 못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했지만 생각보다 허가가 더뎌지고 있어서 주가도 그 실망감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도 살짝 꺾인 판에 삼성전자 혼자 치고 나갈 리도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 인덱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유하다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방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T팜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 사실 오버슈팅 국면에 매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멀리 보면 이 가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해봤습니다. 폭락 때 리밸런싱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은 제가 운용하는 I 계좌의 수익률 및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좋은 회사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서로서로 의견 나누는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주린이가 영상 제작하면서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